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관광 사업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관광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소위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이 달러를, 외화를 정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고 볼 수 있죠. 이 예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평안남도에 위치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재개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양덕 휴양지는 2019년 김정은이 소위 애민정치, 백성들이 사랑하는 정치의 상징으로 문을 연 곳인데요. 당시 김정은은 당이 인민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면서 해당 관광시설이 소위 인민을 위한 시설임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애민의 대상 인민에는 북한의 충성계층만 들어갑니다. 또 당연한 것이지만 남한과 해외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이 충성계층에 돌아가죠. 소위 핵심 동요 적대계층이라는 철저한 신문제 사회인 북한과 이에 터잡은 노동당 배급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결론이 그렇습니다. 3계층 51개 부류라고 하는 핵심 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는 혜택 계급과 무혜택 계급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계급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급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입니다. 극소수의 혜택 계급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무혜택 계급은 국가로부터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후자에는 온갖 수용소시설에 있는 이들은 물론 산간, 오지, 변방이나 추방지역으로 쫓겨난 사람들, 꽃제비, 불황아 등이 들어가겠죠. 소위 취약계층입니다. 이들 취약계층은 북한의 배급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즉 혜택을 못 받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도 이들 무혜택계층인 취약계층에게는 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을 해도 혜택계층에게만 국한되죠. 그나마 그 혜택계층 안에 더 작은 동심원인 특권층이 빼돌립니다. 장마당이나 중국 등에 다시 내다 팔아서 착복하거나 군부대로 전용되죠. 라디오 프리 아시아 등 미국발 해외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생산하는 어린이 영양과자도 영양실조에 걸리는 어린이들에게 가는 대신 인민군 비상식량이나 국경경비대 건빵 대용으로 공급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유엔에서 보낸 어린이 영유아 지원 물자가 일단 지역의 타가 유치원 공급소에 보관돼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고 증언합니다. 즉 일단 유치원에 보내줘서 취약계층 어린이 영유아 지원으로 위장한다는 거죠.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북한의 소위 특권층은 평양에 모여 사는데요. 이곳은 일반인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통행증 없이는 일반인은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서 핵심 계층이 아닌 동요계층, 적대계층은 평양 전 평성역에서 모두 걸러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양에 짓는 학교, 평양에 짓는 병원, 말 그대로 특권층을 위한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특권층 지원이라고 해야겠죠. 한국 정부는 물론 유엔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북한 선교한다는 교회들도 소외계층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특권계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특권층은 소위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류를 즐기긴 하지만 절대로 개혁 개방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 특권층의 자녀들은 평양 등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기빌성 대학에 들어가서 체제 옹이 세력이 됩니다. 김정은 눈치만 잘 살피면 그나마 아주 살만한 곳이 바로 평양 특권층의 삶이라는 거죠. 평해튼이라고 하나요. 북한의 인민은 바로 이 기빌성 체제를 지키는 소수의 집단과 여기에 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 충성스러운 시민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능력이 아니라 출신 성분을 뼈대로 해서 풍요와 번영을 세습합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은 40%가량이나 영양실조로 시달리지만 특권층은 양덕 휴양지 같은 곳에서 쾌적한 휴양을 즐깁니다. 승마와 수영을 하죠. 제가 아는 특권층 탈북자 출신 한 명이 있는데요. 1970년대 태생이고 어린 시절부터 온갖 유럽산 치즈와 유럽산 소세지가 가득 차있는 투더 냉장고를 썼다고 합니다. 북한은 분명 1인 지배 체제지만 김정은은 바로 이들 특권층이 떠받드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남한이나 해외 한인들이 접촉하는 북한 사람도 바로 이 특권층 내지는 그들의 하인, 그들의 시종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절대 다수 북한 주민이 아니라 본인들이 알건 모르건 사악한 통치를 계속해온 특권층을 위한 대북 지원, 특권층을 위한 체제 지원, 특권층을 위한 정권 지원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북한 체제 붕괴는 바로 이 특권층 안에서 균열과 다툼의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때마침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이 특권층 안에서 불만 불평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내부적 균열의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세상의 숱한 징조들 앞에서 북한을 넘어 대륙과 초원의 가련한 영혼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저희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 민족교회가 가야 할 길, 주님의 약속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며 부르시게 하옵소서. 평양 우상체제의 입구가 불에 타 무너지게 하시고 그 기초는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하시어 어둠과 흑암의 정권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악한 권력들도 한반도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북한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선교의 발판 삼아 만주와 연해주 대륙과 초원을 열어주옵소서. 예루살렘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수년 내 주님의 영광이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